초대해 주신 정석천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 만나뵙겠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또한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어, 어, 그 간단하게 이게 이제 제 소개를 드리자면은 AR/VR 연구소장이고요. 그 다음에 AR/VR 컨퍼런스를 유럽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영 간의 여러 가지 협력, 이것을 돕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정부에서 문체부나 과기부나 산자부의 이런 XR이나 메타버스에 관련해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제가 사는 곳은 맨체스터인데요.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리고 축구로 잘 알려진 곳이고요. 그리고 이 BBC라든지 미디어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은 한 학생 수가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여러 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연구소에서는 특별하게 기존에 한 10년 동안 AR, VR이 어떻게 모생산에 응용되는지를 연구를 하고 또 논문을 발표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연구팀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영국 혹은 유럽 친구들이에요. 지금 이 사진을 한 2년 전에 찍었는데 다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지금 학생이 아니죠. 근데 이 팀들을 가지고 계속 같이 연구하고 그렇게 이 분야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 산업에 여러 기술들이 있죠. 너무 잘하게 있어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빅데이터, 센서, IoT, 블록체인 이 다양한 기술들이 지금 이 융합이 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그것을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이것을 추진력으로 해서 이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빼놓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그 4차 전염병 때문에 많은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가 이것을 앞당겼죠. 그래서 현재 이 전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한 매 200년마다 이렇게 팬데믹이 온다 그래요.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지금 겪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그 대변환의 시기가 맞물려서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실은 그 다음 단계가 메타버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디지털 대변환의 그 예를 들자면은 한 가지 냐면 그 알케아가 가구 회사였는데 이렇게 그 증강현실로 파는데 이 기업이 이제 스마트홈 시장을 진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전환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때문에 기존의 어떤 업종보다 다른 형태로 더 확대되고 이런 일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타버스를 이해하려면은 여러 시각이 있지만 플랫폼으로 이해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PC의 시대가 있었고 인터넷 90년대 인터넷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바일이 플랫폼이 되었던 시대. 근데 이 시대가 지금 아직은 제가 볼 때는 모바일 시대이긴 하지만 이제 가상현실, 진상현실, 메타버스가 플랫폼으로 되고 있는 그 큰 어떤 전환점에 우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AR, VR 기반의 메타버스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셀프 아이솔레이션 고립이 되면서 이 더 많은 시간을 가상 공간에서 쓰는데 그때 많이 썼던 그 기술들이 사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혹은 확장현실 이런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극복할까?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테크놀로지하고 그리고 이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점점 이 상품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경험에 우리가 돈을 쓰는 그런 시대인데 이 경험을 코로나 시대에도 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AR, VR, XR, MR 그리고 이 메타버스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이제 혼합현실이고 이 혼합현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인텔리전트한 게
그 혼합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렇게 볼 때 VR과 XR과 뭐 메타버스를 혼용하는데 XR, MR은 AR과 VR을 믹스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XR은 이런 MR, AR, VR, MR 총칭으로 혼합 현실들이 이제 센서와 IoT와 그리고 데이터, 인공지능이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나오는 그런 기술 적용이 각 산업별로 특별하게 뭐 공공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산업 현장에서도 이런 것들을 확장 현실이라고 하고 있고 작년 12월에 정부가 이제 이 인공지능과 그리고 데이터와 네트워크 이것을 중심으로 가상 증강현실이 만나는 XR을 포커스를 해서 가상융합 경제를 발표를 했었죠. 본부처적으로. 그래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XR 혹은 메타버스 바로 전 단계 프로젝트들이 작년 12월에 본부처별로 계획된 거고 한국이 5대 선국 XR 5대 선도국으로 진입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사실은 정부 계획이 준비되었고 예산도 책정됐었죠. 근데 그게 별로 지나지 않아서 6개월 만에 또 이 더 큰 사실은 예산 2조 6천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배정됐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용어를 보면은 종합해 보면 왜냐하면 이런 혼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증강현실은 실제 공간에서 가상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것, 가상현실은 실제 비슷하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아니면 미러월드라든지 이런 거죠. 그리고 혼합현실이 두 개를 섞어놓은 것, 그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스 같은 경우는 현재 있음에도 이렇게 정보가 믹스 리얼리티를 구현하고 있고 거기서 미국 그 국방부가 뭐 2조인가 25조인가 이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병사를 훈련시키는 것들도 있고 확장현실은 이 혼합현실과 함께 다양한 4차 산업에는 특별하게 인공지능과 데이터 이게 센서 이게 믹스가 돼서 정말 똑똑한 어떤 그런 이 유스 케이스가 나오는 그런 거죠. 메타버스는 이게 이 디지털 세계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커진 그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AR, VR, MR,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해봤던 거, 경험했던 이런 걸 과거로 한다면 현재는 이 4차 혁명 기술들이 융합이 되어서 많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인텔리전트한, 그리고 센서, 멀티 센서리가 있는 그런, 확장된 그런 개념이 되고, 미래는 이제 가까운 거 아니면 이미 시작됐지만은 앞으로 오랫동안 좀 지켜두고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는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타버스 사례가 있냐 하실 때 별로 없거든요. 다 AR, VR 사례하고 확장현실 사례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사례는 크게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정부나 이런 데서 워낙 드라이브를 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XR의 어떤 다양한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AR하고 VR하고 3D 프린팅이 딱 이렇게 융합을 해서 박물관이나 갤러리나 아니면은 병원에서 이렇게 뭐 이걸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는 거죠. IoT 빅데이터 만나서 띵파이나 레스토랑 그리고 뭐 어번 헬스라든지 아니면은 헬스워커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제조 공정에서 디지털 트윈 가지고 AI랑 묶여서 VR과 묶여서 트레이닝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그리고 뭐 시큐리티 로봇하고 드론하고 AI를 섞어서 시큐리티 이렇게 안전하는 거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런 융합된 것들을 현재 저는 XR 확장 현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진행될 건데 이런 것에 더 붙여서 이제 좀 더 큰 개념으로 디지털 월드를 가상과 디지털을 묶어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을 보면은 유로피안 커미션에서 XR4 all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모든 키워드는 현재 메타버스보다는 XR이에요.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타버스를 이렇게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얘기하는 데는 한국, 중국도 조금 하고. 그래서 일반 유럽이나 미국은 메타버스가 이게 크진 않아요. 현재 미디어에서 이제 조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XR4라든지 XR 어소시에이션이라든지 XR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XR 그
시큐리티 이슈라든지 이런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지금 XR에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전세적인 코로나 때문에 XR 산업과 시장이 성장했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돌파할 기술이 뭔가 기존의 AR, VR이 참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해결해 주는 그런 기술인데 거기에 좀 더 이 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진 거죠.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VR을 보고 한번 보는 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계속 트레이닝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뭐 이럴 경우에는 계속 그 데이터가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정부에서도 아주 한국처럼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는 우선순위를 놓고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의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보는데 그것의 역할을 한 게 XR 확장현실 기술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XR에 대한 관심이 폭증을 했죠. 그래서 한 70% 정도. 그리고 기업의 매출 증가하고 XR 기술의 수요도 또한 증가를 하게 됐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할 때 게임하고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역인데 유럽에서는 물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미디어나 엔터테인먼트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과 트레이닝 그리고 헬스케어의 어떤 교육 그다음에 교육기관의 이런 부분 그리고 기업에서 이 훈련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직접 우리가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가상으로 VR로 훈련을 이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렇게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잠재적인 어떤 스킬을 보면은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이게 코딩하는 것들 그리고 XR 플랫폼 지식이라든지 관련 기술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디만드가 많아져서 이제 앞으로 그 대학생들이나 미래 직업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 그 크리에이티브에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술하고 스토리텔링, 시각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비즈니스에는 이제 관련 소프트 기술이라든지 고객, 커스터머의 니즈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즈니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XR이나 메타버스 때문에 확장되기 때문에 그 기존에 해왔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고민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냥 컨텐츠를 만드는데도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지?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좀 아픈 어떻게 보면 근데 메타버스는 이제 경제 개념 돈도 벌어도 이렇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되게 약간 멘붕은 아니지만은 이게 뭐지? 그러면서 막 고민하는 그런 특히 우리 한국은 현재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각각 나라의 그 수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도시 중에서 그런 크리에이티브하고 테크하고 강한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그 허브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뭐 영국,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가 세계가 메인 그 세계 나라가 역시나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주목을 나르는 핀란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는 약간 컬처 이쪽 문화유산 쪽으로 그다음에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 이런 데도 이 펍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XR 기업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 AR, VR, MR 이런 거 가장 용어할 기술이 뭔가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인공지능과 IoT, 빅데이터. 그 결국은 블록체인까지. 블록체인은 사실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된 것에 가능성을 두고 계속 이 부분들이 지금 뭐랄까 시도가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보면은 AR 교육, 그죠? AR을 통한 어떤 교육 시스템 전 유럽에 어떤 사용되는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 AR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해서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AR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건설 현장에 사용하다든지 교육용으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바타 제작, 그 뭐 디지털 휴먼 이렇게 뭐 모델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제작하는 거. 그다음에 가상 캐릭터 제작하는 이런 프로젝트 진행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에서는 게임을 이용한 것들, 그다음에 촉각 이용해서 상호작용 시스템들 몰입형 VR을 하는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라인에서 실체감 극대화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창조 산업 중심으로 해서 e스포츠나 그리고 드라마나 셰익스피어의 그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나
어떤 그 다이너소 이런 것들을 크게 한 뭐 250억짜리 규모로 지금 한 2년 전부터 시작됐고 지금 그렇게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XR 프로젝트로 플렉십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코비드 19 때문에 체험관이나 테마파크 오프라인에서 을 포커스했던 기업들은 거의 다 힘들어서 문을 닫고 그런 게 비일비재했고 온라인 서비스가 급격히 많아지고 그 온라인 바탕으로 한 기업들은 더 매출이 세네 배로 증가하는 그런 이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 AR, VR 이쪽 기술들이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응용하게 됐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XR에 대해서 더 빨리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발전 속도를 당기는 기회가 됐었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되면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이고 가상 공간에서 이제 시장 어떤 경험이 중요해지고 그 경험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한 어떤 시장, 기회 이런 것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영화 레드 플레이 원에 나오는 그런 가상 세계들을 이제는 단순히 옛날 혹은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이제 조금씩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이게 이제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 그다음에 장비 기업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메타버스가 점점 더 이게 시장이 형성되고 점점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개념적으로는 first 세계를 초월하는 건데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현실 세계와 같은 그런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그죠? 현실뿐만 아니라 가상에서도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고 사회 활동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 네 개의 영역에 있는데 이 오규멘테이션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증강하는 것과 그리고 시뮬레이션 약간 버추얼 쪽이죠. 이 두 개의 축과 그다음에 외부적이냐 아니면은 인티메이트하냐 이런 축을 했더니 크게 이제 네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걸로 나와 있죠. 그래서 외부적이고 증강에 가까운 거는 증강현실, 그죠? 근데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거는 디지털 트윈 같은 미러 월드, 그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도 한 축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례로 보는 제페토라든지 뭐 포트나트 이런 거는 이제 버추얼 월드에 속해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어울려지면서 디지털 공간이 무한히 확장한다는 것에 아주 의미가 있죠. 단순히 이거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개가 같이 어울리면서 현실 세계도 확장되고 디지털 세계도 무한히 확장되는 거. 이런 특성 때문에 이 메타버스 주목해서 그래서 7가지 특성인데 하나는 지속성, 끝나지 않고 무기한 계속되는 거. 그죠? 이게 한번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지속되는 것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경험들이 실시간으로 존재하는 살아있는 경험들이 공유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거예요. AR, VR 뭐 다양한 거. 그러니까 이 동시성, 접근성. 그리고 이제 경제 기능 가장 중요하죠. 왜 우리나라 기재부라든지 왜 드라이브를 할까? 그죠? 새로운 경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래서 경제 기능 이런 부분. 그리고 범위도 이렇게 디지털하고 물리적 세계의 어떤 해설 및 공용 네트워크를 포괄하는 경우는 개방형이든 폐쇄형이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이제 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 운영성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렇게 서로 상호 운영이 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고 그러는데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산자, 공급자, 소비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사람이 다 크리에이터가 되면서 돈을 벌 수 있고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생성된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곳에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주목을 받게 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페이스북이 메타버스로 컴퍼니로 우리는 될 거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소셜 네트워크 컴퍼니가 아니고 메타버스 컴퍼니야 라고 주커버그가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속 드라이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럴 때 VR 헤드셋을 가장 많이 이렇게 어, 이 공용화 혹은 뭐 이렇게 많이 사게 해주는 것에 공헌하는 게 페이스북이 될 것 같고 혹은 이 e스포츠 관련해서 왜냐면 워낙 그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좀 이게 터지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이렇게 뭐, 이 AR, VR 이런 메타버스 관련돼서 상장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막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를 띄고 이런 현상을 보니까 이 계속 사실 주식은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관련 기업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게 불꽃처럼 나왔다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 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 이런 메타버스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워낙 크고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플랫폼 안에서 돈을 버는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지고 커뮤니티도 좀 커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업들 중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서포트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엔비디아, 유니티 이런 게임사들 그죠? 러블록스, 닌텐도, 포트나이트 정말로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장비하는 기업들, 통신사들, 클라우드 컴퍼니. 그래서 사실 메타버스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기업들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업들이 사실은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보면은 거의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볼 때 메타버스가 한순간에 이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 정부는 판단을 하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왜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이게 관심이 있을까 봤을 때 소셜 커뮤니티 수많은 사용자들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잠재성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디지털 영토에 대한 어떤 가능성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고 북한에 막혔기 때문에 피지컬 영토는 작지만은 디지털 영토는 무한하다. 그리고 디지털 경제도 무한할 수 있겠다. 그렇죠? 우리 시장은 항상 좁았는데 항상 해외로 나가려고 그렇게 고민했는데 이 디지털 시장, 디지털 이코노미에서는 잘 하면은 그 페이스북이 그랬던 것처럼 뭐 구글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 이렇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한 어떤 가상화폐, 가상자산 이런 거랑 잘 어울려서 이제 신기술과 융합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경제에 대해서 기업들은 이 돈을 벌고 크리에이터들도 돈을 벌고 이런 경제들, 창작자 경제가 가능케 하는 어떤 큰 플랫폼이고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주목하고 그리고 제2의 인터넷이지 않느냐. 인터넷의 파급 효과는 너무 컸잖아요. 1990년 중반에 인터넷 그리고 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넥스트 플랫폼으로서 메타버스이지 않느냐. 이제 이런 가능성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이게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몇 가지 그 이슈들이 있는데 하나는 게임 산업인데 엔터테인먼트가 사실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뭐 관광이나 혹은 다른 산업에도 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이코노미로 넘어갈 것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메타버스 기기가 확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휴먼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그다음에 거기에 관한 에티컬 이슈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적재산권과 그리고 디지털 화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잘 법제적으로 잘 해서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느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7월 말에 디지털 뉴딜 2.0에 메타버스가 탄소중립과 포함됐다는 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어떤 기술 접근 이런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는 어떤 기재부에서 드라이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사례를 올 때 뭐 몇 가지 얘기하는데, 포트나이트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요. 갑자기 게임하다가 공연을 했더니 한 번 공연에 뭐 2천만 달러 수입이 되고 아레나 그란데도 90억 수입을 하루 공연을 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기존에 그걸 하려면은 월드 투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벌어진 거죠. 그다음에 그 게임 플랫폼에서 막 이게 이영명들이 모여서 거기서 게임을 공유하고 사고 팔고 그리고 거기에 그 티네이저들이 밀리언웨어가 나오고 백만장자가 나오고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어떤 제페토를 이용해서 팬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패션 회사들이 그걸 통해서 자꾸 미래 고객들에게 홍보를 하고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메타버스의 사례가 됐는데 한국에서도 맥스트를 주관으로 해서 관광 관련해서 프로젝트가 지금 이게 80억 규모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되면은 뭐 서울이나 북촌 한옥마을이나 독립기념관 여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 지금 여러 그 관련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인천시랑 네이버랩스랑 인천공항이랑 해서 여기도 관광 관련 프로젝트예요. 제가 왜 이 관광 관련이 많을까 해봤더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단 그 다른 그 기존 산업은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게임 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상당히 많이 투자가 많이 되는데 그 다음 뭐가 관광 쪽이 조금 이렇게 이 메타버스 개념에 조금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헬스라든지 이런 그 뭐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관광 쪽에서는 리얼월드로 해서 여기는 정말 야외 그 놀이터, 그 우리 전체를 플레이그라운드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는 하이테크를 쓰지 않고 쉬운 테크놀로지, 뭐 아주 높은 뭐 VR 뭐 이렇게 데이터 많이 필요하지 않고 뭐 GPS나 챗봇이나 NFC 360 VR 뭐 이런 걸 사용해서 사람들을 게임을 이렇게 그 만들어서 돌아다니게 하는 거죠. 굉장히 지금 인기 차트 탑 5, 탑 4로 다운로드 수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소셜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를 보고요. 낚시하는 거, VR로 낚시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20억 투자하고 이 회사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이건 사실은 미러월드인데 이제 낚시를 하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멘털 헬스, 소셜 프로블럼도 해결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 보고요. 근데 영국에는 공연을 이제 굉장히 이 아티스트 쇼나 공연장 콘서트를 메타플랜트 구축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스폰서를 받아서 마케팅해주고 데이터 수집해서 도와주고 그리고 팬들은 뭐 콘서트 참석해서 상품 구매하고 캐스 수행하고 친구들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영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약간 이벤트 쪽에 가까운데 엔터테인먼트 이벤트 쪽이죠.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에도 영국 그 기업들이 이런 디지털 헬스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특별하게 그 코로나 때 이 의료진들이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대면 교육이 불가능한데 이런 한 회사가 영국 회사 의사를 준비를 했는데 지금 미국 진출했죠. 아주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같이 프로젝트하는 회사는 폐재활 근데 원격 치료하는 회사 여기도 미국 지금 진출 앞두고 있고 한국에 있는 이 의료 기업도 이 분당 서울대병원과 그리고 테크밸리라는 회사도 이 의료 교육, 또 메디컬 트레이닝, 그다음에 만성 폐질환자 여기를 원격으로 그리고 그 환자 진료하는 것을 원격으로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쪽도 되게 흥미롭고, 그 다음에 교육 사례도 있는데, 특별하게 일반 교육기관 말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메타버스 기반을 해서, 이 기업에서 교육하는 거. 그죠? 그 기업이 미팅하고 세일즈 이벤트를 일반인하고 그 직원들 대상으로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메타버스가 다른 점은 우리가 보통 이전에는 뭐 인터넷 갔다가 모바일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근데 그 안에서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회사 방문하기 위해서 그냥 거기서 방문하는 거예요. 가서 비용 지불하고 이런 형식으로 회사에서 교육, 트레이닝, 미팅, 비즈니스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는 e스포츠, 뭐 문화공연,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프로젝트 진행했어요. 그래서 약 8천억 규모로 건설 지원하고 그 e스포츠나 혹은 엔터테인먼트 문화 이런 쪽으로 이제 크게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개념들을 자세히 보면은 예전에 그 창조경제 이런 개념들이 이제는 체험이 중요한 시대가 돼서 체험 경제로 넘어갔다가 체험 경제가 이 가상 현실, 증강 현실 이런 XR 기술을 만나서 이머시브 이코노미, 실감형 경제 혹은 그 가상 융합 경제 작년 12월에 발표된 그런 개념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거기에 수많은 소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소셜 그룹이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로 넘어오면서 이제 메타버스 이코노미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이 잠재적인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유럽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동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누구한테 동의를 받는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기존 IP를 활용해서 디지털 상품을 상품권 침해로 인한 가짜 상품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될지 이런 다양한 그리고 AI가 너무 그 좋은 기술인데 뭐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악용 사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관련 법규를 해야 될지 그리고 세금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어떤 뭐 제재 기술 수출 제한 뭐 금융 서비스 규제 지적 재산권 이런 다양한 어떤 그런 이슈들이 법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이거는 사회 문화 기술 다양한 형태로 그 기존에 해왔던 것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 다들 각 분야에서 새롭게 뭔가를 그 이전 거보다 더 많은 부분 그리고 해보지 않은 부분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전 국민이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잘 되게 하려면 기술과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이 세 부분이 영역이 잘 접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만 하는 거 말고요. 그다음에 뭐 컨텐츠만 하는 거 말고 기업 비즈니스 하는 거 말고 이 세 개를 잘 융합을 하고 그 공통품을 만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서 콘텐츠 중요성 그리고 특별하게 한국 콘텐츠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 사실은 게임도 여러 가지 그 기존의 그 컨텐츠를 바탕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웹툰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뭐 그 우리가 패러사이트 그죠? 기생충을 갖다 VR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것을 컨텐츠가 아주 좋은 컨텐츠도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글로벌하게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현실과 가상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어떤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 관광, 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 게임은 원래 잘하는. 그래서 이 부분 플러스 이제 공공적으로 그죠? 이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뭐 교육도 글로벌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점점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창작자 경제에 맞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그것을 서포트하는 적절한 법이나 개정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것이 되려면은 이 한국에서는 정부가 투자하고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로 발전시켜서 메타버스 경제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술이 너무 많이 강조되는 시대에 왔는데 사실은 기술이 많이 발달할수록 사실은 기술이 점점 인보디 그러니까 이 내재화되고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컴퓨터가 엄청 컸지만 정말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다 중요한 게 어떤 기술을 어떻게 고도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맞춰서 적정한 기술을 사용하느냐. 메타버스 구현할 때도 이 부분,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것들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어떤 소셜 밸류, 공익성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람을 좀 문제 해결을 사람 살리는 기술을 그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융합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면은 무한한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우리 부산이라든지 이런 로컬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가상 공간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아이디어, 특히 이런 문제 해결하는 중심으로 기술은 조금 이렇게 놔두고 사람 문제 이 부분을 포커스해야 하면은 여기서 테스트를 잘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페토 같은 경우는 팬사인회를 뭐 글로벌하게 하잖아요. 그죠? 뭐 저기 로블록스도 우리 어린 친구들이 게임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팔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포커스라면 정말로 글로벌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랑 테크랑 비즈니스 이 세 개를 잘 이렇게 융합을 해야 된다. 한 곳에만 포커스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그 영역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잘 메타버스가 성장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우리나라는 늘 캐치업 스트래티지를 해왔던 거고 이제 최근에 뭐 삼성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이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퍼스트 무브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경제가 사실은 잘 되고 바람직하게 좀 가고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면은 더 많은 퍼스트 무버가 나오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뭐 인재도 키워야 되고 다양한 할 일이 많은데 그만큼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넓고 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롱텀으로 좀 봐야 될 그런 부분 같아요. 그리고 우리 나라가 이제 뭐 좋은 건국이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한다. 아까 사람 중심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건국이념을 우리나라가 유지하고 있고 이제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식민지, 제국주의 이런 게 강한데 그리고 우리의 문화의 파급력이 강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혁신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잘 드라이브가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다 준비가 되고 성공 사례가 나오면은 우리나라가 아마 메타버스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네, 질문. 네. 그런 거 있어요? 질문하실 분 있으면 세개 정도? 이게 네, 이렇게 많아. 채팅장에. 굳이 그냥 드시면 될까요? 네. 제가 이거 화면을 중지를 할까요? 아니면 네, 괜찮습니다. 네, 채팅에.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네. 보겠죠? 네. 메타버스에서 인터페이스가 저는 없을까요? 인터페이스에 네. 사실 인터페이스가 너무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터페이스는 이 기술과 사람이 만나는 접점인데, 사실 이 인터페이스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앞으로 너무 중요한데, 사실은 인공지능이나 데이터나 센서나 이런 거는 사실 인터페이스로 하기보다 약간 숨어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AR, VR 이런 기술이 인터페이스 테크놀로지라고 보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이 향후에 어떤 AR, VR이 얼마나 발전을 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경험을 제공해주고 훈련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을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려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는 많은 가상현실, 지능현실 기업들이 이 부분에서 근데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전문 분야하고 같이 좀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만들 때 기획하고 설계하고 만들 때 그 부분을 같이 하면 좋겠어요. 똑같은 인터페이스지만은 교육용이 있고 그다음에 뭐 상업용이 있고 그다음에 훈련용이 있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적용하기보다는 거기에 맞는 그런 전문가들하고 이런 때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인터페이스 개발을 하면 훨씬 더 좋고. 어떤 플랫폼을 추천하나요? 사실은 이런 제가 이 플랜트 러블록스 중에서 이제 그거는 뭘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질문이죠. 네, 어떤 것을 하느냐.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는 러블록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플랜들은 다양한 걸 지금 SK에서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어떤 분야가 뭔지, 어떤 비즈니스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플랫폼은 우리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 예, 예. 그래서 기존의 플랫폼을 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뭐 만들 거냐 이런 문제인데, 이제 그 문제는 이제 향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이런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의해 주신 우리 김교수님께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네.